한 해 농사를 지어서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너무 떨어진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요즘 정치권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김철민 KBS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자, 일단 이 법 개정안이 나온 건 그동안 뭔가가 잘 안 됐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내용부터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쌀은 우리 국민들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이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20kg 한 포대가 5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게 이제 3만 원대로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정부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매입을 할 게 아니라 네. 법으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명시화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 쌀이 적정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네. 그 수확기의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하락하거나 이러면 남는 양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 이렇게 네. 이제 요구를 했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를 이런 내용으로 발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좀 기준을 좀 정하자는 취지네요. 이것도 그렇죠. 의무화를 그리고 하고. 의무화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법안 처리 과정이 상당히 지금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국회 농해수위를 개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법사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게 과잉입법이다.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네. 이거 양파값이 폭락하면 양파법을 만들고 배추값이 폭락하면 배추법을 또 만들 거냐. 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2달간 합의가 안 됐고요. 그렇게 되니까 작년 12월에 네. 그 야당 중심으로 해서 농해수위에서 그럼 법사위를 거치지 말고 본회의로 바로 회부를 하자.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상임위가 이제 의결을 하면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그 투표가 지난달 30일, 1월 30일에 있었죠. 그래서 네네. 그 여당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하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압도적인 찬성 가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한번 표결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 부의 표결 결과가 바로 상정이 되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논의를 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접점이 거의 없죠. 이제 각각 주장들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예,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면 그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면 네. 쌀값이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쌀값 폭락세가 지속될 것이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과잉 생산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면 초과 생산이 반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과잉 생산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게 이 수급 조절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네. 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 쌀값 폭락을 일정 부분 방치한 거 아니냐. 아, 네. 그 쌀값 폭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의 민생 1호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농민들 소득을 보존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가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양쪽 주당들을 다 설득력이 조금씩 있어는 보입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 일단 부정적이겠죠? 나름의 그렇죠. 대책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정부는 지금도 쌀이 이제 과잉 생산 구조 고착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쌀이 380만 톤 정도 생산이 됐는데 적정 수요량이 360만 톤입니다. 네. 그런데 쌀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인당 쌀 소비가 약 56kg 정도였기 때문에 네. 이게 30년 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은 2030년이 되면은 그 초과 생산량이 40만 톤 정도로 더 늘어나고 네. 추가 재정이 1조 4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농식품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 지금도 농식품부 예산의 약 25%가 쌀 예산이고 네. 쌀 예산의 50% 이상이 이 정부 양국 수매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1조 4천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뭐 미래농업 육성이라든지 농업 선진화 같은 이런 예산은 아예 고갈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지금 쌀농사 비중이 소비에 비해서 너무 큰 게 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앞서 김 의원도 얘기했지만 식량 안보 차원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해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은 쌀 생산을 줄이고 밀이나 콩 같은 대체 작물 생산을 늘려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물량을 그냥 사주는 건 단기적인 조치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품종 전환을 통해서 대체 작물을 이제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곡물 작업률을 보면 쌀은 현재 80%가 넘어서 9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네. 보리나 콩 이런 거는 30% 수준. 그다음에 밀은 1%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밀은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밀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간 250만 톤씩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물 재배 전환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 지금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면 이런 정책적 노력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대체 작물 육성 노력을 더 기울여야지 쌀 의무 매입 조치는 좀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대체작물 전환, 다각화 이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예. 다시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가장 아주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거는 좀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좀 그래서 파악이 지금 되죠?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그 본회의 부의투표 결과 직후에 이제 얘기하기를 이거는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이게 나오는 그렇죠. 안건인 만큼 여야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합의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설사 지금 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결 처리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을 통과시킨 의미가 없고 여야 협치의 정신이 실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마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계속 여야 간의 합의를 종용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김철민 해설위원이었습니다.